네이버 클라우드 김민형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있는 마켓플레이스 솔루션을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베리타스의 제품 중 넷백업이라는 상품을 통해 효과적인 클라우드 백업 방안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효과적인 클라우드 백업 방안에 대해 소개해 주실 전문가분을 모셔보았습니다. 베리타스 코리아의 류재강 부장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소개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베리타스 코리아에서 백업을 담당을 하고 있는 류재광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요즘 이제 기업 환경에서의 클라우드로의 전환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맞춰서 저희 베리타스의 데이터 보호 솔루션이 어떻게 하면 클라우드 환경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 보호를 할 수 있을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주로 이제 사례를 위주로 제가 찝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님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본 주제로 넘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백업 시장 동향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백업도 이제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뭐 사용하는 장비부터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까지 정말 많이 이제 다양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큰 흐름에 대해서 한번 먼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네. 먼저 이제 클라우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클라우드가 활성화가 되면서 사실상 백업 솔루션에도 큰 변화가 이제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과거에는 어떤 물리적인 테이프 장치 또는 VTL 그리고 뭐 데이터 센터의 어플라이언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요즘에는 사실 클라우드 스토리지에 대한 백업을 많이 검토를 하고 실제로 적용을 해서 이제 많이 운영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고객분들께서는 어떻게 하면 이제 비용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이제 뭐 클라우드로 이제 백업을 하실 수 있는지를 많이 이제 염두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좀 포커싱이 맞춰져서 이제 백업의 어떤 트렌드도 많이 이제 변화가 이제 흐름의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베리타스 데이터 보호 솔루션은 사실 중복 제어가 그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가령 예를 들면 온프라미스에 이제 백업받은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이제 저장을 한다라고 했을 때 변경된 이제 블럭만 저희는 백업을 수행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제 클라우드 스토리지의 그 용량을 굉장히 획기적으로 절감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클라우드와 연결되는 그 네트워크 회선 비용을 대폭 이제 절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이제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느 정도 비용을 조금 줄여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단편적일 수도 있겠지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주 1회 이제 백업받은 데이터를 주 1회 클라우드로 50테라를 이제 소산한다라고 제가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보시면 앞에서 이제 중복 제거가 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듯이 한번 중복 제거 적용된 한 비용을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5년간 TCO 기준이고요. 중복 제거 미적용했을 때와 중복 제거 적용을 해서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적용했을 때를 이제 봤을 때 약 64%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번 더 해볼까요? 좀 심하게 제가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이번에는 주 1회가 아니라 이제 매일 클라우드로 50테라를 이제 소산을 했을 경우입니다. 더 큰 숫자의 차이가 눈에 띄시죠? 결과적으로는 약 85%의 클라우드 스토리지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용을 직접적으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5년간 이제 ROI를 제가 산정을 해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5년간 약 거의 무려 25억 원이라는 비용을 절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네. 설명을 확 들어보니까 이제 확실히 백업도 네. 클라우드에서 진행하는 단계가 딱 이제 돌입이 됐구나 싶은 맞습니다. 생각이 네. 드네요. 또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50테라바이트 기준이었죠. 이제 넷백업의 중복 제거 기술을 통해서 상당히 큰
그 금액을 또 세이브할 수 있구나 이런 게 되게 네네. 놀라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는 이제 좀 본격적으로 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베리타스의 넷백업을 통해서 어떻게 클라우드상에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먼저 넷백업을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쓸 수 있다는 거는 넷백업이 다양한 퍼블릭 클라우드와 호환성이 보장된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넷백업을 쓸 때 그럼 이제 데이터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 있는 스토리지 상품을 이용하게 되는 걸까요? 맞습니다.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 클라우드의 호환성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보시면 아마 익숙한 그 클라우드 벤더들이 눈에 띄실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앞에 있는 네이버 클라우드죠. 네. 이제 NCP라고 제가 언급을 해드렸었고, NCP에 있는 내부에 있는 네이버 클라우드 내부에 있는 블록 스토리지와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저희 베리타스 그 데이터 보호 솔루션과 연동을 해서 중복 제거 백업을 충분히 구현을 할 수 있고요. 그 밖에도 다양한 이제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도 역시 저희가 다양한 스토리지를 이용해서 백업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개괄적으로 먼저 좀 복잡해 보여요. 근데 사실 단순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먼저 좀 하이브리드 형태로 제가 구성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좌측에 보시는 부분이 사실 온프라미스의 데이터 센터에 있는 저희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라고 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1차 백업은 사실상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로 중복 제거 백업을 이제 수행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포커싱이 되는, 예를 들면 좌측이 네이버 클라우드예요. 네. 네이버 클라우드라고 봤을 때 우선 네이버 클라우드에 그 오브젝트 스토리지와 블록 스토리지가 있겠죠. 그러면 온프라미스에 있는 백업 데이터를 그 네이버 클라우드의 블록 스토리지,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 네트워크를 통한 전송을 통해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거에 머무르지 않고 이 클라우드 안에서도 이제 백업 서버를 구성을 해서 그 백업 서버에 있는 당연히 그 클라우드 스토리지로 그 내부에 있는 운영 데이터가 있겠죠. 네. 운영 데이터를 중복 제거해서 백업 받아서 저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성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한번 소산을 먼저 뽑아봤어요. 왜냐하면 클라우드에서의 어떤 데이터고라고 했을 때 네. 가장 고객분들께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소산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넷백업 어플라이언스를 앞장에서 이제 데이터 센터에 있는 그런 솔루션으로 잠깐 언급을 드렸었죠. 넷백업 어플라이언스가 고객사에 만약에 있으시다, 기존에 운영을 하신다라고 하셨을 때는 그 넷백업 어플라이언스에 있는 중복 제거 백업받은 데이터를 가령 네이버 클라우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 또는 블록 스토리지도 가능합니다. 블록 스토리지로 이제 소산을 해서 이제 네트워크 통한 클라우드 네트워크 통한 소산을 통한 저장을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저희 베리타스는 보시면 주센터에서 이제 DR 센터로 레플리케이션을 통한 원격 복제를 먼저 수행을 하시고, 그 다음에 DR 센터에 있는 소산된 데이터를 멀티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제 저장을 해야 되는 그런 미션이 부여가 됐을 때, 보시는 바와 같이 네이버 클라우드와 AWS를 모두 고객분들께서 운영을 하시게 되면 그 두 곳에 존재하는 오브젝트 스토리지의 전부 소산 데이터를 2차 소산이죠. 네. 2차 소산을 모두 동시에 수행을 하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러한 멀티 클라우드 환경으로의 그 멀티플 소산 기능을 제공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설명 잘 들어보았습니다. 이제 단일 클라우드부터 멀티 클라우드 그리고 하이브리드 이런 환경까지 이제 그리고 또 클라우드 내에 백업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로컬 영역에 있는 데이터를 클라우드로 소산하는 것까지 이제 모두 효율적으로 백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저희 고객분들을 위한 내용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이제 그런 백업을 구축한다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크게 두 가지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내에 백업 도메인을 구축하는 경우가 있겠고요. 또 이제 두 번째로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솟아내는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앞에서 이제 요약을 미리 해주셔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다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실 네이버 클라우드에 대한 백업 방안을 저희 베리타스는 두 가지 형태로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네이버 클라우드 안에 이제 백업 인프라를 구축을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보시면 이제 규모로 저희가 좀 달리해봤어요. 규모를 달리해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산입니다. 앞에서도 좀 강조를 드린 부분이 있는데 이제 클라우드의 어떤 소산이거든요. 그래서 가령 이제 뭐 고객사 전산실에 있는 백업 데이터를 네이버 클라우드의 오브젝트 스토리지 또는 블록 스토리지로 소산을 할 수 있게끔 구성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한번 조금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려볼게요. 네. 먼저 인더 클라우드라고 지칭을 했는데 이제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백업 인프라, 네이버 클라우드 안에 백업 인프라를 구축을 했을 경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좀 앞에서 이제 규모별로 좀 나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클라우드 고객사의 네이버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는 고객사의 운영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5테라 이상이다. 예를 들어서 5테라 이상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저희 베리타스 때 백업이라는 이제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리게 되는 그런 구조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더 소규모다, 5테라 미만이다라고 했을 때는 백업 이그젝이라고 하는 저희 X86 전용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 효율적인 그런 솔루션이기 때문에 그런 솔루션으로 이제 고객분들께 함께 이제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설계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투더 클라우드 소산입니다. 소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한번 이제 저희가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소산은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의 블록 스토리지를 사용을 했을 때, 또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사용을 했을 때 좀 두 가지로 크게 나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먼저 이제 블록 스토리지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고객사 전산실에 백업받은 데이터를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의 블록 스토리지, 백업 서버에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블록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공간에 이제 네트워크를 통한 이제 복제를 통해서 이제 소산을 해주는 형태로 이제 구성이 진행이 되고요. 사실 블록 스토리지로 저장하는 구성에 있어서 가장 큰 어떤 장점은 저희가 그 소프트웨어에 존재하는 카탈로그를 같이 동시에 전송을 해서 복제를 해주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만약에 주센터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네이버 클라우드 안에 있는 클라우드 서버에 바로 다른 별도의 작업 없이 바로 리스토어를 통해서 DR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이용을 해서 소산을 했을 경우는 무엇보다도 이제 비용적인 효과에 있어서 큰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네. 오브젝트 스토리지는 블록 스토리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만약에 고객사에서 저희 베리타스 백업 솔루션을 이미 사용하고 계시는 고객 아니면 사용하지 않으신 고객이든 저희가 모두 이제 어떻게 보면 서비스를 이제 제공해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부분이 저희가 보시면은 장표에서 보시면 좀 생소하신 단어가 있을 거예요. 플렉스 5160이라고 네.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고객사에 저희가 소산을 제안을 해드릴 서비스를 제공을 해드리는데 고객사에 아예 백업을 안 받고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저희가 엣지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SMB 전용 어플라이언스인 베리타스의 플렉스 5150을 이용을 해서 그 고객사 전산실에 백업을 먼저 받으시게 한 후에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로 소산 구성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아까 설명해 주셨던 부분 중에 이제 복제 소산을 할 때 카탈로그 DB를 동시 전송해서 좀 더 빠르게
쉽게 이제 복구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고객사의 기존의 백업 환경이 구축되지 않더라도 이런 플렉스 5150 같은 장비를 통해서 이제 엣지용으로 써서 클라우드로 솟아하실 수가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부장님,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번에 좀 최신 넷백업 버전들부터는 이제 클라우드 포인트를 포함한 다양한 기능들이 넷백업에 통합되면서 보다 혁신적이고 편리한 기능을 많이 제공하고 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희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기능들이 좀 추가가 되었고 또 어떻게 편리해졌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저희 최신 이제 넷백업 버전에서는 사실 클라우드 포인트라는 옵션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 옵션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를 이제 운영하시는 고객분들께서 클라우드에서의 어떤 데이터 보호라고 했을 때 가장 익숙하신 부분이 아마 스냅샷 백업이실 거예요. 그렇죠. 스냅샷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클라우드에서 제공하는 스냅샷 백업본에 대해서 저희 넷백업이 관리를 해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령 그거에 머물지 않고 저희 넷백업은 그 스냅샷 백업 데이터를 카탈로깅, 인덱싱한다고 해요. 그래서 개별 복구 기능까지도 제공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좀 어렵죠. 인텔리전트 클라우드 폴리시 엔진이라고 좀 어려운 용어로 언급이 되어 있지만 제가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클라우드 인프라의 어떤 특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그 VM, 가상 머신을 사실 쉽게 만들고 쉽게 지울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했을 때 백업을 운영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 운영자가 사실 그 VM의 운영자가 어떤 임의의 서버를 생성을 하고 지우는 걸 항시 모니터링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 넷백업에서는 그러한 가상 머신에 대해서 가상 서버에 대해서 쿼리 기반의 백업 정책을 제공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A라는 서버 이름으로 호스트 네임으로 시작하는 서버 그룹이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 넷백업에서 예를 들면 A 아스트릭이라는 이런 쿼리 구문을 저희 백업 정책에 부여를 하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바로 그 A로 시작하는 서버가 만들어지게 되면 상관없이 주로 백업을 추가로 할당해 줄 필요 없이 바로 스케줄이 동작할 때마다 그 서버가 포함이 돼서 백업이 수행된다는 겁니다. 네. 예전에는 서버를 한 대씩 만들 때마다 항상 백업 정책을 또 만들어줬어야 됐잖아요. 네네네. 너무 편리해졌네요. 네, 클라우드 환경에서 어떤 운영자 입장에서 굉장히 편의성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클라우드 환경에서 클라우드에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 이제 오토스케일이에요. 예를 들면 스케일링 오토스케일 기능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어느 순간 서버가 많이 필요한 시점에 클라우드 VM 서버를 대폭 늘리는 그런 기능이죠. 네. 그 기능에 맞춰서 저희 넷백업도 같이 확장될 수 있도록 플러그인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랬을 경우에는 마찬가지입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그런 서버가 늘어나고 줄어남으로 인해서 어떤 누락되는 그런 백업이 없게끔 해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이제 가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 주신 기능들을 적절히 잘 활용하면은 클라우드, 온프레미스, 하이브리드 다 가리지 않고 정말 그 환경에 알맞는 편리한 그런 백업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넷백업을 통해 어떻게 백업 환경을 혁신시켰는지 다양한 고객 사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장님, 오늘 준비해 주신 고객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이제 인더 클라우드 백업 클라우드 인프라 안에 이제 백업을 이제 구성한 그런 첫 번째 사례가 될 것 같아요. 이건 우연하게도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를 이용한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네이버 클라우드 안에 어떤 어플리케이션 서버, DB 서버, 다양한 서버들이 있겠죠. 그러한 운영 데이터들을 역시나 네이버 클라우드 안에 있는 이제 백업 서버, 블록 스토리지와 같이 구성이 되어 있는 백업 서버를 구성을 해서 그 공간에다가 중복 제거 백업을 구현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구성함으로 인해서 이제 중복 제거 구성이다 보니까 사실상 어떤 백업 스토리지나 백업 윈도우, 그런 백업 소요 시간이죠. 그런 어떤 SLA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가장 최상의 SLA를 충족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가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향후에는 에어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데 원격지 복제 기능입니다. 소산 기능이죠. 그래서 네이버 클라우드에 어떤 분리되어 있는 다른 네트워크로 이제 거기에 있는 또 백업 서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쪽에 있는 블록 스토리지로 이제 원격지 다시 복제를 수행을 해서 이제 한번 이제 2차 백업본을 만드는 그런 구성도 구현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첫 번째 사례였고요. 두 번째 역시도 이제 인더 클라우드 사례인데요. 역시나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거와 이제 비슷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에 있는 운영 데이터들을 역시나 이제 백업 서버로 이제 백업을 중복 제거 백업을 받는 그런 수행을 하는 그런 고객사가 되겠습니다. 이 해당되는 고객사는 이제 블록 스토리지가 아니라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이제 백업을 받는 그런 구성이 되겠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어떤 백업 스토리지의 어떤 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었던 그런 사례가 되겠고요. 네. 이제 인더 클라우드에 이어서 이제 투더 클라우드에 대한 사례도 한번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그림이 많이 복잡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로컬 센터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저희 한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데이터 센터에 저희들 백업 어플라이언스라는 물리적인 이제 솔루션이 존재를 합니다. 당연히 그 데이터 센터에서 1차 중복 제거 백업을 이제 수행을 하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의미가 있는 건 2차 백업본이에요. 2차 백업본을 보시면 이제 클라우드 해외 리전입니다. 클라우드 해외 리전에 있는 넷 백업 서버에다가 이제 복제를 수행을 해서 해외 소산을 했다는 점이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가장 이제 고민이었어요. 여기 해당되는 이 해당 고객사에서는 해외 소산에 대한 그런 요건이 있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쉽게 어떻게 보면 비교적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더 의미가 있는 부분이 바로 해외 미국입니다. 미국 네. US 이제 리전인데요. 미국에 있는 US 클라우드 이제 리전에 있는 데이터를 다시 시애틀에 있는 물리적인 데이터 센터거든요. 네. 다시 한 번 더 이제 복제를 통해서 저장을 이제 할 수 있었던 그런 구성이 되겠고요. 결국에는 이제 세 벌의 이제 백업본을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런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역시 이제 투더 클라우드에 대한 사례입니다. 해당되는 고객사는 이제 건설사인데요. 원래 사실은 기존에는 물리적인 테이프 장치를 사용하던 고객사였습니다. 그래서 올드하네요. 네, 맞아요. 굉장히 엄청 고생을 하셨거든요. 네. 왜 고생을 했냐면 이제 물리적인 테이프 장치의 특징이 처음에 구매를 했을 때는 뭐 잘 운영을 하시는데 그렇죠. 네. 시간이 소요될수록 장비가 노후화될수록 이제 뭐 매체 오류가 자주 발생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이제 힘들어하셨던 부분이 그 테이프를 빼서 밖으로 이제 이젝트를 해서 원격지로 운송 수단을 통해서 소산을 하셔야 됐던 그런 부분이에요. 너무 까다롭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 베리타스 이제 솔루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보시면 이제 역시 클라우드를 이용을 하셨어요. 네. 클라우드에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그 물리적인 테이프 장치를 완전히 대체를 하신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매체 오류도 전혀 없어요. 그래서 소산을 이제 소산 소요 시간이라든가 그런 운영의 편의성이라든가 모두를 함께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국내 제조사 이제 사례가 되겠고요. 역시 투더 클라우드입니다. 좀 복잡하게 이제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역시 동일하예요. 이제 주센터에서 백업받은 데이터를 DR 센터로 이제 원격지 이제 복제 소산을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이제 소산을 해서 이제 다시 2차 소산이죠. 그리고 클라우드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이제 멀티플 카피 기능을 이용해서 해외 소산까지도 같이 이제 효과를 가질 수 있었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정말 대학교부터 다양한 산업군에 있는 대기업까지 넷백업을 통해서 이제 백업 환경을 어떻게 극대화시켰는지를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부장님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한테 넷백업에 대해서 이제 서머리 정도 한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IT 환경이 점점 복잡해지고 이제 고려할 사항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지금 장표에도 보시지만 과거의 어떤 운영 파일이나 어떤 DB 데이터에 머물지 않고 가상화에 이어서 이제는 클라우드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라우드에 대한 데이터 보호가 굉장히 요즘에 각광을 받고 많이들 검토를 하고 계시고 실제로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베리타스도 충분히 이제 인지를 하고 있고 그 시장의 어떤 그 솔루션보다도 가장 먼저 클라우드 기술을 접목을 해서 고객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주시고 저희를 찾아주신다면 저희가 아주 효과적인 클라우드 환경의 어떤 데이터 보호 방안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리적 제약 없이 다양한 환경에서의 통합 백업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베리타스의 넷 백업 그리고 백업 이그젝을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신 류재강 부장님 그리고 오늘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또 재밌는 저희 마켓플레이스 솔루션 상품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